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비구속적 계획 해서 이제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왔지만 이 계획에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도록 하는 계획을 뭐라 그런다? 구속적 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큰 틀 방향만을 잡아주는 이 행정계획은 우리 주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방향만 잡아주는 거니까 우리 인구 자체를 광주광역시를 갖다가 2030년도까지 300만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청과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네가 나라 했을 때 싸움을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쟁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져요. 우리가 싸움을 벌인다, 다툼이라는 말을 뭐라 그런다? 쟁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뭐라 그런다? 행정쟁송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 가지고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청과 싸움을 벌일 수가 없는 거야. 저 방향 잡는 행정계획 가지고는. 그죠? 자, 그런데 요건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유법하게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따르도록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 돼요? 자, 다시 한번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행정쟁송. 그러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속적 계획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쟁송이 뭐냐 하는 거죠.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행정쟁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정쟁송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우리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때 뭐 이런 겁니다.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 있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들, 이것을 행정쟁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를 행정쟁송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 이것만을 행정쟁송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학문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다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행정쟁송을 제기한다라고 표현한다 하고 이해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분청에 심리 판단을 의뢰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되면 서구청에 다시 한번 나 이런 사실이 없는데 다시 한번 심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그럽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직근상급행정청이에요. 직근상급행정청에다가 행정청에다가 심리판단을 의뢰합니다. 심리판단의 주체가 행정청이라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그렇죠? 같은 식구죠. 그러니까 서구청에 이의 제기했더니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청에 갑니다. 광주광역시청에 가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된 곳이어야 되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급에서만 설치되어 있어요. 시도급 이상에서만. 내용 돼요? 따라서 광주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행정청이잖아. 다 같은 식구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이가 별로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으로 가야 돼. 소송은 어디로 가는 거냐?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으로. 행정법원이겠죠. 행정법원에 심리판단을 의뢰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내용 됐어요? 이제 이렇게 돼요. 이런 것 등을 뭐라 그런다? 행정쟁송. 따라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방향만 잡아주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나 우리 구속적 행정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이것 가지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법하게 따르도록 하면. 그러나 우리 구속적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긴 사례들이 많겠다? 별로 없겠다? 별로 없겠다. 이거 우리 주민의 손을 들어줘 버리면 일을 못해요. 도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을이 있어요. 이게 마을이. 제가 이제 일산에서 한 20년간 살았습니다. 일산 신도시.
여기가 이제 일산 신도시가 이렇게 생기면서 제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유로가 쫙 뚫리게 되는 거죠. 자유로입니다. 근데 일산하고 이제 원당 이쪽으로 합해져서 고양군하고 합해져가지고 고양시가 된 거죠. 그래서 고양시의 그 덕양구의 현천동 이쪽에 가면 이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산 신도시가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주 운정신도시와 교화신도시가 생겨납니다. 교화와 운정신도시가 생겨나요. 따라서 자유로 하나 가지고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교통량을 흡수를 못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2자유로를 뚫습니다. 제2자유로를 뚫는데 이 제2자유로가 현천동에 있는 이 마을의 정중앙을 뚫어버려요. 마을이 둘로 갈라지죠.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겁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니까. 자, 이의 신청하니까 안 받아졌죠. 행정심판 갔어요. 도청으로. 안 받아지죠.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1년간 이게 이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마을 주민들이 이겼겠어요? 못 이겼겠어요? 못 이기지. 못 이겼어. 이걸 우회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우회하면 이렇게 하면 공사비뿐만 아니라 이게 수용하는 비용도 너무나 많아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쭉 뚫어버린 거야 그냥. 못 이겨요. 거의 못 이기고 이긴 사례가 한번 울산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런 사례까지 판례까지는 알 건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에서 29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29쪽을 보면 거기에 법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밑줄.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 한 단어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밑줄고요. 이걸 딱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 행정쟁송. 시험 문제는 행정쟁송으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답니다. 내용 됐어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쭉 가서 도시군 기본계획 그 말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36쪽. 자 36페이지 보면 법적 성격 나오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 밑줄 더 줄여서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또 밑줄 그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밑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뭐라고 그래? 한 단어로 표현하면 행정쟁송.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자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자 넘어가 41쪽. 자 41쪽 보면 쭉 밑에 법적 성격 구속적 행정계획이 나오죠. 자 구속적 행정계획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행위제한 등의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됐어요? 구속적 계획입니다. 자 가로 2번 행정쟁송의 대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뭐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건 판례니까 판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29쪽. 29쪽 봤어요? 29쪽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29페이지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해가지고 나와요. 선생님들 거기 찾았어요? 자 잠깐만 이제 뭐를 공부하냐면 자 이걸 공부한 거예요. 자 봐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정의가 뭐냐?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이 뭐냐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뭐냐 이걸 공부할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죠? 궁금해요? 네. 그래 좋아요. 우리 광역계획권이 뭐냐면 잘 봐봐.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게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게. 응? 어차피 설명부터 하고
하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읽고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아무렇게나 합시다. 다른 데서는 엄청 웃어. 그런 것도. 새해 됐으니까 조금 개그는 자중을 해야 돼. 광역기획권이 뭐냐면 반드시 딱 붙어 있어야 돼. 인접해야 돼요. 거기서 키워드가 인접한이라고. 이 말이 빠지면 틀려. 반드시 인접한 도시군이야. 도시군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도시군이 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도시군이야. 인접한 도시군을 둘리상이야. 둘리상. 둘리상이 인접한 도시군을 인접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 요거를 요렇게 묶어. 이렇게 묶는다고.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 들어갈 때 우리가 광역계획권 권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광역계획권이 이 정의가 이거라고. 광역계획권의 정의가 뭐냐면 둘리상에 인접한 도시군을 이렇게 묶는 거. 이게 광역계획권이야. 근데 광역계획권을 보니까 A라는 도시군의 전부, B라는 관할구역 전부, C라는 관할구역 전부라고. 행정구역에 이건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고. 광역계획권은 자, 여주, 이천, 청평, 가평에서 녹지 충만을 대상으로 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것만 묶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A라는 도시군의 일부, 여주의 일부, 뭐 가평의 일부 이렇게 된다고. 가평군의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묶을 수 있어. 따라서 시험 문제는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리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시군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야만 한다. 땡.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광역도시계획제도가 이제 최초로 생겨났을 때 우리나라 전국토에 6개의 광역계획권이 지정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계획권만 일부에 지정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한평군에 있어서 나산면과 해보면 2개 면은 광주광역계획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가 광주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이 된 거야 이게. 해보면하고 나산면 2개 면만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 없고 내가 2가지만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한번 읽어보죠. 저 정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쪽을 보니까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등 이렇게 나오죠. 지정권자 이렇게 나와요.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또는 도지사는 도지사 네모 딱 엮고 별표 딱 쳐요. 자, 5번째를 맨 끝을 봅니다. 다른데 놓아두고 제일 끝을 보니까 끝에 5번째 끝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자, 그러면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내용 됐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X지. 시도지사야, 도지사야? 도지사야. 근데 다음 주 가면 시도지사로 바꾸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강조해도 다음 주에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도지사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봐. 제가 읽을 거니까. 다른 생각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집중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도시군이요. 2 이상의 도시군의 공간구조야. 공간구조는 교통 쭉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기능, 인구면 인구, 산업이면 산업, 물류면 물류, 관광이면 관광.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경기 서울광역계획권의 일산 인구 기능을 분산시킵니다. 분당, 평촌, 삼본 이렇게 해서 분산시켰죠. 그러한 기능을 얘기합니다.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보전. 요즘에 각종 행정계획에 환경경관 빠지는 거 없어요. 가장 중요시다릅니다. 개발보다도 더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게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 도로가 저기 무안까지 뻗어있는 이런 시설 등을 얘기한다. 또는 무안공항 뭐 이런 걸 얘기한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인접한이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인접한 2 이상의 밑줄 긋습니다. 2 이상이에요. 2 이상 빠지면 또 틀려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밑줄 그어놓습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이죠.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동그라미 치고 일부 동그라미 쳐야죠. 전부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도 지정할 수 있죠.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봐요. 우리 광역계획구는 둘 이상의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는데 누가 지정한다고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주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시도지사가 아니니까, 도지사니까. 왜 안 되는 거야? 광주광역시장은 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을까? 서울특별시장은 왜 지정할 수 없을까? 그렇지.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는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걸 2개 이상 묶어야 돼. 광주광역시 같은 걸 2개 이상 묶어야 된다고. 이게 광역계획권이야.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되지. 2개 이상 묶어야 되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렇다고. 자, 그러면 봐봐. 그 밑에 이제 암이 처리된 부분 나오죠. 10% 등등 한 부분. 1번, 2번 이렇게 나와? 이건 중요하다. 묶어놓고 별표 이거 외워주셔야 돼. 어느 때 장관이 지정하고 어느 때 도의사가 지정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걸 뭐라 그런다? 시도라고 한다. 시도 미칠고요. 가로 열고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시도에 걸쳤다 하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 지정에 동그라미 딱 쳐요. 자, 2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도 내에 있다는 얘기죠.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밑줄 긋고 도지사 네모 지정에 동그라미 딱 쳐요. 도 내에 있다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에 걸쳤다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 내에다 하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다시 시도에 걸쳤다. 광역계획권이 이게 지정하는 게 시도에 걸쳤어요. 잘 봐요.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전라남도에 내에 있어요. 무안하고 한평하고 저기 어디 목포하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게 전남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시도에 걸쳤다는 얘기는 전국토 내에 있다는 얘기 있죠. 서울부터 시작해서 목포까지 걸친다 하더라도 KTX 갈 때 이것도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전국토에 걸쳐 있는 거, 이것도 시도에 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에 걸쳐 있어요. 이걸 지정했습니다. 이게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들어내려고. 왜 광주광역시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할 수 있는 이 땅이 안 나와요. 나주시에 설치하려고 2개 묶어서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요. 누가 지정해요? 옳지.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죠. 시도에 걸친 거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자, 우리 장성군하고 우리 영암군하고 걸쳐 있어요.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가 지정해요. 잘하네요. 어떻게 잘 알아? 오늘 처음 하는데. 그러면 정읍하고 장성하고 걸쳐 있다. 누가 지정해?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 전라북도에 전라남도 걸쳐 있으니까요. 시도에 걸친 거죠. 내용 돼요? 입장 곤란하면 또 말을 안 해. 잘하다가. 세종시하고 저기 대전하고 걸쳐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 걸친 겁니다. 그래요? 잘하시네. 그러면 됐지. 돈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야? 됐어요. 잘하시네. 자, 지정단위 보겠습니다. 자, 지정단위는 세 번째 줄 봐요. 구군 나오죠. 구군 밑줄. 이때 군은 광역시군입니다. 한평군이 아니에요. 그 읍면입니다. 또는 면 밑줄. 구군 읍면에서 읍면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평군의 나산면과 해보면이 지정이 됐습니다. 읍면 단위로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정되는 거지 동이나 리 단위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 이해 가요? 뭐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봅시다. 지정 요청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에 걸립니다. 자, 제일 끝에 요청할 수 있다 밑줄. 광역계획권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만 지정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는 없다. OX. X. 요청받아서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기는 해요. 한 번씩.
느닷없이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요청을 할 수 없고 직접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또. 그러면 그 집은 또 처음 보는 거거든. 요청을 받아서도 지정하는구나. 요 정도. 이해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30쪽 갑니다. 30쪽 보면 지정 절차 나오죠? 선생님들 지정 절차 나와요? 자, 요거 지정 절차 별표 딱 치고, 이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지정 절차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지정 절차 중요하다. 자, 잠깐. 여기 이제 봐주셔야 돼. 제 설명. 중요하다 하는 것만, 주무시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꼭, 정신 집중하면 돼요. 근데 개그할 때 이게 정신이 번쩍 뜨고 또 이거 할 때는 중요하다 할 때는 눈 감아버리신 분이 있어? 그럼 안 돼. 반대로 하면 잡아요. 꼭 잡아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구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입니다. 원칙,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돼요. 어떤 구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험 문제는 원칙이 나와요?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나오지.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해. 원칙도 몰랐는데 꼭 예외가 나와. 미안해서 못 풀겠어. 그래서 틀리나? 예외적으로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치는 게 있어요.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죠. 예. 위에도 많습니다만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3가지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 광역기획권 지정이야. 그러니까 광역기획권 지정은 이렇게 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의견 청취 후에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외워주셔야 돼. 그 다음에 2번째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지정한다.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하면 틀려. 눈 좀 떠봐. 중요한 거 하니까. 중요한 거 한다 했을 때 눈 감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 봐요. 눈 좀 떠봐. 좀 있으면 제가 아카시아 이거 피면 이거 거꾸로 가요. 제가 이거 아카시아 잎 여기 가면 있어. 이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골목길로 가면 호남대학교인가? 거기 가기 전에 호남대학교가 아니고 무슨 동신대학교인가? 호남대학이에요? 옛날에 거기 가기 전에 야산 나오거든. 거기 가면 아카시아 나무 이거 있어. 이거 요만큼 꺾고 와. 그래가지고 잎을 다 딴다고. 이걸 따가지고 5cm로 딱딱 잘라. 딱 맞게. 그래서 2개씩 나눠드려. 그러면 눈이 감기면 여기다가 떡 걸쳐가지고 눈이 안 감기도록 해. 영식이부터 줄게. 2개. 딱 해. 오늘 어떻게 안 돈다? 좋으시는 분 위주로 해서 그래도 감고 그러신 분 있어? 그런 분은 4개 드려. 2개씩 해가지고 떡 하고 있으면 눈은 안 감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중요한 거 한다니까.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거예요. 재지정할 때요. 잘 봐. 이건 너무도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올해 보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렇게 가. 재지정할 때는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 지정할 때는 이렇게 가고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이 지문이 뜨는 거야. 그래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 무지하게 나왔던 지문이요. 공법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건 내 출제 영역은 아닌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려드리는 거야.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내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잡아야 돼. 이 3가지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광역기획권 지정할 때는 그냥 심의만을 거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이 나오겠어?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이겠죠.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이겠죠. 행정청 의견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 의견 청취를 해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누구의 의견 청취고 누구의 심의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 그럼 한번 체킹 한번 해볼 거야. 자,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입니다.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1번 네모였고, 광역기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이 말 이해해요? 변경은 지정할 때와 똑같이 가자 이 뜻이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서 변경이 붙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정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라 이 뜻이야. 그 말 이해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지정할 때는 이렇게 가지만 변경할 때는 생략한다라고 뜬다고 땡에 걸려. 이해가요?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말은 변경할 때도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가자 이 뜻이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변경할 때는 생략한다, 심의를 생략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거 나와. 그러면 틀린단 말이지. 똑같은 절차로 가자 이 말이야. 자,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놓고 의견을 들어놓고 네모 딱 엮어. 의견 청취죠.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 심의 밑줄 그어놓고 심의의 동그라미.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칩니다. 내용 됐어요? 이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의견 청취, 누구의 심의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2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놓고 네모. 지방도시계획 심의 밑줄 긋고 심의의 동그라미 딱 쳐야지.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치한다. 내용 됐나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광역계획권은 단순 심의만 거쳐 지정한다.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옳지. 그거 잡아야 돼. 그거. 자, 그 다음에 지정 통보 밑줄 그어놓고. 자, 지정했으면 하급행정청한테 통보해야 돼. 자기만 지정권자만 알고 있어야 돼. 통보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자, 3번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나오죠? 수립의 동그라미 딱 치고. 수립의 동그라미 치고. 자, 선생님들 넘어가서 34쪽. 34쪽. 34쪽을 보면 거기에 가로 4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이라는 표현 나와요. 승인 나와요. 승인의 동그라미 딱 치고. 승인의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쪽 도시군 기본계획에 38페이지 4번에 보니까 수립 절차에서 수립이란 표현 나오죠. 수립의 동그라미 딱 쳐보고. 자, 39쪽. 자, 39페이지 보면 6번에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이란 표현 나오죠. 승인의 동그라미 딱 쳐요. 딱 치고 넘어가서 42쪽 42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제일 위에 2번 2반이라는 표현 나와요. 2반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2반의 동그라미 치고 자, 쭉 넘어가서 51쪽 자, 51페이지 51쪽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표현 나와요. 결정의 동그라미 딱 쳐요. 자, 그 정도만이 이게 중요한 거 발견해야 돼. 잠깐만.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인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절차가 수립 절차가 있고 이렇게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승인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 절차가 있고 수립의 동그라미, 승인의 동그라미 했거든요.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오니까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입안의 절차와 결정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런데 이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면 우리 주민한테 오픈을 시켜야 돼? 아니면 행정청에서만 알고 있어야 돼? 오픈 시켜야 되는 거야. 만약에 오픈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발생을 못하도록 돼 있어. 내 땅 위로 도로 내겠다는 행정계획이 나온 거야. 결정이 됐어. 그럼 오픈을 안 시킨 거야. 나도 모르고 있는데 들어놓고 자고 있는데 내 머리 위로 그냥 콘크리트 들어갔다가 부으면 어떻게 되냐고.
좀 너무 어거지성이지.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은 반드시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고시, 공고 이런 말이 항상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이 결정하고 나서는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켜. 그래서 결정고시까지 갈 거야. 승인권자가 오픈시키는 거 없어. 승인 고시 땡. 결정하고 고시하자. 오케이? 맞는 말이다. 중요하다. 하나하나. 제 그림은 지금 어디에 다 나와 있냐면 체계도에 지금 나와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 그리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잘 못 그리니까 체계도에 보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림, 왼쪽 그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맞춰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거에 보완을 해 주셔야 돼. 지금 이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 놓고 봐요. 여기 볼 때는 또 새롭고 그거 볼 때는 또 새로워. 같이 봐요. 맨날 새로워. 네? 진짜 그래? 자, 봐요. 잠깐만 이제. 잠깐만. 여기서 이걸 잡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수립하고 입안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야. 입안의 차이가. 수립하고 입안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야. 입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있다고. 이걸 이제 아까 6가지 있었죠. 아까 6가지 있었는데 다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별표 크게 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내용을 이렇게 입안을 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확정이 되질 않아. 여기에서. 어디에서 확정이 돼야 되냐면 결정 단계에서 확정이 되는 거야. 이 내용이.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있겠죠.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삼수란 때나 제가 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립을 한다 하면 수립에서 내용이 결정이 돼버려. 확정이 된다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하면 여기에서 내용이 확정이 돼. 어떤 내용, 여기에 공항 하나 설치하자 하는 내용을 수립했다 하면 여기에서 공항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된 거야. 그러면 승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전부 다 행정계획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직근 상급 행정청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정받는 걸 승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내용을 확정 지치를 안 해. 밑에서 확정 지어가지고 올라오면 서명만 딱 들어간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수립과 승인이야. 그러나 입안은 내용이 여기에서 확정이 되질 않아. 이 안을 세웠을 뿐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정되는 결정권자한테 받아야 된다고. 결정을. 그래야 그 내용이 확정이 되어지는 거야. 따라서 결론은 수립이란 뜻은 입안 결정의 의미다. 이렇게 알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따라서 포인트가 뭐냐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의를 할 때는 행정계획이 여기에서 내용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은 없어. 하지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우리 저기 인천국제공항 설치하겠다 하면 입안을 국토교통장관이 한다고.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장관 직근 상급행정가 없잖아. 자기가 해야 돼. 결정권자가 국토교통장관이야. 그러면 이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입안 단계에서 내용 결정이 된 게 아니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 단계에서 내용이 확정된다니까. 따라서 자기가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나 수립은 내용 확정이 결정이 여기서 돼버린다고. 따라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게 없어. 이해 가요? 그래, 이해가 안 가도 이해 간다라고 해. 이거 또 하고 또 갈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너 뭔 말하고 있냐 지금 아침부터.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면 안 되지. 좀 이해가 안 가도 그래 이해 간다.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해줘야 신이 나가지고 더 나가지. 진도를. 아무리 해봐라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앉아 계시면 내가 상당히 불편해. 두세 번 하면 어떻게 정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셔야지. 이제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가 별표를 칠 거야. 꼭 잡아주시오. 합격을 하니까 60점 이상 맞으면 되죠.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0쪽을 딱 보니까 30페이지를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요.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사이에 그림 거기 봐야 돼. 책에도 그림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삼각관계 역삼각형의 형태로서 이렇게 V자 형태 나와요. 그림이 선생님들 나오죠. 그림에 잘 봐야 돼.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하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꼭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잡아주셔야 돼.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승인하는 자하고 이 승인하는 자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바로 밑에 있는 직급 하급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잠깐만요. 우리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시군에 걸쳐 있는 거니까 시장군수가 함께 하는 거예요. 수립을.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대로 수립을 했는가라고 승인을 도지사가 하는 거야. 다시 가. 도지사, 시장군수, 도지사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시도에 걸친 거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지정한 목적대로 수립했는지를 승인하는 거라고.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원칙적인 틀이야. V자 형태. 이걸 잡아야 돼. 이게 안 잡히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써볼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장군수가 같이 이제 우리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같이 이렇게 만들자 해서 수립을 하겠지.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이 시도지사가 이렇게 수립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공동으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죠. 이 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틀이야.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고 여기서부터가 예외야. 시험 문제 28이 예외가 나온 거야 이게. 자, 지금부터 보자고요. 자, 잠깐 봐요. 자, 제가 지금 읽는 부분만 공부해야 돼. 다른 건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선생님들 읽어도 제가 하자는 데만 해야 돼. 수립권자를 보면 그 밑에 10% 등록한 부분 있죠. 아미처리 된 부분 1, 2, 3, 4 나와요. 1번, 2번 묶어서 원칙이라고 딱 쓰고 원칙이라고 딱 써봐. 원칙 이렇게 썼어요. 자, 별표 딱 치고 이거 외워주셔야 돼. 별표 치고. 자,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자, 밑줄 그어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밑줄. 이때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장군수 공동 네모 딱 엮어놓고 수립에 동그라미 딱 쳐봐. 내용 됐어요? 에? 자, 됐어? 그러면 2번 봐.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밑줄 그어봐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도지사 공동 네모 수립에 동그라미 딱 치고. 내용 됐어요? 자, 다시 앞쪽으로 가. 29쪽 29페이지 다시 가봐. 다시 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 거기에 10% 등록한 아미처리된 부분 봐봐. 1호를 보니까 1번 보니까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하면 누가 지정한다고 나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밑에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하면 누가 지정해?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시 넘겨봐. 방금 읽은 지문. 1번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누가 수립한다? 시장군수, 직근 하급행정청이지. 그 밑에 2번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쳤다 하면 시도지사 공동. 내용 돼요? 차이점 알겠어? 차이점이 지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정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는 걸. 자, 잠깐. 자,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게 끝나는 말을 잘 봐야 된다고. 끝나는 말이 지정한다는 말 끝나면 이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지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끝나는 말이 수립한다라고 끝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승인이거든. 이게 아니야.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작했어. 한번 봐봐. 이해했는가 보겠어.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돼.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누가 무엇을 지정한다 이렇게 끝나.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돼. 옳지.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지정은 이거의 지정이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 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시.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쳤다 이렇게 출발돼.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수립한다라고 끝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
그렇지.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여기에서 행정계획 수립이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겠지. 내용 이해 가요? 이해 가신다, 안 가신다? 옳지. 이해 안 가더라도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 제가 또 하고 할 거니까. 에? 그래, 이해를 그래 해줘야 협조적인 자세를. 야, 안 간다고 한다고. 안 물어봐? 이거 봐요, 여기. 자, 이거 봐요. 자, 잠깐.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할 구역이 내에 있다. 이렇게 출발돼.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수립한다라고 끝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라고 해야 돼? 옳지. 여기서 고르는 거지? 근데 일단 귀로 듣고 얘기했어. 이번에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생각해서. 다시. 이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지정한다로 끝나.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서 골라야 돼. 여기에서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걸 크로스 시킨단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원칙이야. 이제 이게 원칙적인 틀인데, 원칙적인 틀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승인권자까지 보자고. 승인권자까지 보는데 예외적인 틀에서는 수립권자만 있어. 그러면 수립권자만 있다는 얘기는 뭐야? 승인권자와 수립권자가 똑같다는 거야.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외적인 사유를 써놓고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한다 나오면 틀리는 거지. 이해 가요?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 원칙적인 틀에서만 승인이 있는 거야. 예외적인 틀은 승인이 없다. 왜 없느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똑같기 땜시. 자, 그러면 승인권자, 이 도지사가 시장군수 갈 때는 도지사, 시도지사 갈 때는 구도국장관, 이걸 한번 체킹해 보자고.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살짝이 넘겨.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한번 살짝이 넘겨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이 34쪽에 나와. 한번 봐요. 34페이지 보니까 4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에서 1번 구도국장관 승인 나오죠. 자, 시도지사는 밑줄 긋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구도국장관의 승인 밑줄 그어야지. 구도국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을 봐요. 도지사 승인 찾았어요? 자,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밑줄 그어놓고 승인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이거야. 다시 한번 봐봐. 시장 군수는 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구도국장관 승인 받자 이 말이요. 내용 됐어요? 자, 지금부터 예외 갈 거야. 이번에 시험 문제 28회에서 예외가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예외가 30쪽에 보면 3번, 4번 나오죠. 암이 처리된 부분 나와요. 그 다음에 공동수립 동그라미 1, 2번 나오죠. 3, 4 동그라미 1, 2번 공동수립까지 묶어요. 이게 예외야. 원칙이 아니라고. 이게 예외. 거기서부터가 예외야. 예외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3번을 볼 거예요. 3번. 자, 10% 등록한 부분, 암이 처리된 부분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죠. 3년이 지날 때까지 밑줄. 자, 승인 신청 없다. 밑줄 거예요. 이때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자, 도지사 네모 한번 엮어요. 자, 4번에 국가계획 밑줄 긋고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나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밑줄 거예요.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승인 신청 없다. 밑줄. 이때는 구도국장관 네모 엮어 놓습니다. 반절씩 엮으면 되겠네요. 수립합니다. 도지사 구도국장관이 수립합니다. 자, 잠깐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제 설명. 자, 잠깐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잘 보세요.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래.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로 나오잖아요. 자, 원래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직근 하급행정청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기한이 몇 년이냐면 3년이란 말이지. 3년 내 수립을 안 하면 이걸 승인 신청이 없다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수립할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다시. 따라서 광역도시계획도 우리 지정권자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맞는 말이요. 내용 이해 가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하면 틀리는 말이라고.
원칙은 이렇게 가잖아. 하급행정청에서 해야 하잖아. 그러나 광역기획권을 지정한 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원래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3년 내 수립해야 돼. 근데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수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신청이 없으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수립하란다 이렇게 된다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광역기획권을 지정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이게 승인 신청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수립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수립하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광역기획권의 지정은 해제된다, 실효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해제되는 사유가 없어요.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이다 하면 무조건 이거야. 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야. 전부 다 수립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광역기획권의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이런 경우 하나 하고 또 하나 경우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협의 요청이 들어와요.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님, 광역기획권을 지정한 목적을 저희가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지사님이 하십시오.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광역기획권을 지정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협의 요청이, 시장군수의 협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발휘한다 이 지문이 떠요. OX X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승인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승인권자니까, 결론적으로 광역기획권의 지정권자이면서 승인권자니까. 내용 됐어요? 자, 이 내용 협의 요청이라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수립편을 봐요. 공동수립편을 보면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밑줄 별표. 이건 밑줄 긋고 별표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밑줄 긋고 별표입니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없다 라는 말이 법조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걸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34쪽입니다. 34쪽입니다. 34쪽. 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에서 두 번째 줄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다만 동그라미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뜻입니다. 왜?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하나 쳐요. 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알려드려. 이런데도 턱 떨어져 버리면 나 아는 체도 않을 거니까. 자, 다시 원위치해요. 다시 원위치합니다. 공동수립입니다. 자, 공동수립 30쪽 갑니다. 자, 공동수립을 보면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시도지사 공동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2번 봅니다. 도지사는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시장군수 공동으로 밑줄 그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봅니다. 지금 어떻게 가냐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누가 함께 할 수 있냐면 시도지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봐요. 원칙은 지정권자의 밑에 있는 직근 하급행정청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수립하는 자가 이게 수립을 안 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수립하려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원칙적인 수립권자와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느냐? 이것과 이것이 함께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뜬 거야. 28회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올해 출제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넘겨보면 자, 35쪽 보겠습니다. 35쪽에 자,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된 겁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3번에 국토교통장관이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이렇게 수립권자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다 틀리다? X죠? 틀리죠? 있다죠? 있습니다. 자, 잠깐. 자, 됐어요. 잠깐만.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의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냥 따라서만 해요.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고 우리 10월 달까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공동 시장군수 공동 시도의사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누구예요? 시작.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누구?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